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2020년 9월 고2 모의고사 인간의 노동에 대한 철학적 의미.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일단은 여러 명의 철학자가 나오는데 그 철학자들이 각각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개념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내가 설명을 잘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약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문단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에는 1.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있다. 놀고 싶다라는 생각. 이 놀고 싶다라는 말에 저변에는 뭐가 있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 곧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왔고, 그쵸? 노동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글쓴이의 주장이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란 말이 나왔을 때 물음표로 끝났죠? 이 글의 화제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 어떠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는 굉장히 나는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일을 하겠죠? 그 일을 할 때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스스로를 노예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요. 일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먼저 봅시다.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로크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인간이 부여한 게 아니라 신이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자, 공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야? 신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줬다? 이성을 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삶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잘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그쵸? 자연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신체 같은 경우에는 뭐야? 공유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민정이를, 야, 너 우리 집 와가지고 애 좀 봐. 우리 집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청소해. 너 우리 집 와가지고 빨래해. 이런 식으로 막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야? 신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이 아니래요. 그리고 사적 소유권을 갖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는 그 수확물은 오로지 나의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곡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공유물에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뭐야?
개인의 소유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크의 주장은 뭐야? 노동을 통해서 생기는 그 무엇인가는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신체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게 내 소유권이 된다라는 게 아닌 거죠.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다. 그러니까는 뭐야? 노동으로 공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노동이다. 단순히 신체를 활용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몸을 움직여요. 춤을 추고요. 내가 막 그냥 몸을 무의미하게 막 움직여요. 그게 노동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활동이 뭐야?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에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서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드는 경우에는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로크가 생각하는 노동의 의미예요. 사적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제 다음은 헤겔의 이야기입니다. 헤겔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이 얘기는 뭐야? 사적 소유권도 인정. 근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다. 이게 또 뭔 소리야? 주체하고 객체는 뭐고 그것이 뭐가 통일되는 것이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이건 또 뭐야? 아니,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대요. 그래서 자, 일단은 노동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소유권은 뛰어넘고 당연히 게다가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그 다음에 뭐야?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다. 다음,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서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연을 변화시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자, 여기서 자립성을 지닌 객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목수가 있어요. 나무를 가지고 내가 의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자연물이고요. 공유물이죠. 그쵸? 근데 그 나무에다가 나는 저거를 의자로 만들어야지. 근데 그 나무는 나무로 존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일, 나에게 의미 있는 일, 의자를 만들어야지,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자를 만들어야지, 그 만드는 일이 곧 노동이죠. 그래서 그 노동에 저항한다는 얘기는 나는 나무로서 있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깎아서 대패질하고 니스칠하고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무로 있고 싶어 하는 게 여기선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목수는 노동의 주체예요. 객체는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로 살고자 하는데 의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저항한다 의미로 보시면 돼요.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그러니까는 뭐야? 이 객체의 자립성, 얘는 그냥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보호받고 살고 있는 나무란 말이야. 그런데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뿌리가 잘리고 대패질을 하고 절단하고 못을 박고 등받이를 다리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제거됩니다. 그 나무라고 하는 속성이 점점 그리고 약화됩니다. 그리고 주체 이 노동하는 사람에 의해 내가 의자라고 만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변화됩니다.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여기까지. 자, 이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예요. 나무 의자를 만들 거예요. 얘는 철이 아니야. 플라스틱이 아니야. 나무로서의 질감과 나무로서의 특징을 사용해서 내가 의자를 만들면서 내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욕구나 목적, 이 욕구나 목적이 뭐야? 내가 집에서 편하게 앉을 의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구나 목적이죠. 이 목적을 객체 속에, 나무 속에서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내 말도 어려우면은 딴 데 가, 이씨. 세상에서 이것보다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어? 다음,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뭐야? 다시 그 나무가 있어요. 뿌리에 박힌 나무, 아름드리 큰 소나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자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무가 아예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했던 거예요. 인간의 삶과 무관했던 그 숲속의 나무가 인간을 위한 노동의 산물 뭐야? 이 사람이 목적한 의자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저 나무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네, 주체가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로 내가 의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의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고 했다. 자기 대상화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대상화라는 게 뭐라고요? 주체의 의도, 목적, 마음을 객체 속에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걸 내가 자료집을 만들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옛날에 이런 소설들이 좀 많았어요. 장인정신과 관련한 그러한 소설들. 예를 들어 있잖아, 그냥 인간과 무관한 진흙이었어요. 근데 그 진흙을 있잖아, 최고의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혼과 영혼과 의도와 목적을 담아가지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드는 그 장인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흙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집어넣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주체가 객체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객체인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진흙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얘가 진흙처럼 물기를 머금고 흐물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거부를 하겠죠. 나는 흐물어질 거야, 나는 진흙 속에 살 거야. 근데 그걸 저항을 하면서 막 나는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저항하려고 막 하는데 얘가 막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에는 뭐야? 이 형태, 이 인간이 만들고 있는 도자기라고 하는 형태, 모양, 이런 것을 얘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도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주체가 자신의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 이게 뭐다? 자기 대상화.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고립되어 있다가, 그쵸? 맨 처음 상태는 저 숲속의 나무였어요. 저 들판에 있는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그쵸? 이제는 저 의자가, 저 도자기가 이제는 뭐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객체에 들어갔고 객체도 주체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서로가 지금 뭐야? 통일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자, 아까 전에 내가 그래서 장인 정신을 얘기했었잖아. 내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내 영혼에,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 형식대로 내가 도자기를 만들 거야. 이게 자기 대상화예요. 주체가 객체 속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확보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인들, 그런 사람들은 뭐야? 자기 의식이 확보가 그만큼 많이 되겠죠. 그치? 근데 그냥 대충 만드는 사람들은, 나 의자를 만들 건데 그냥 대충 만들죠. 뭐 그런 사람들은 뭐야? 그 자기 대상화의 정도가 좀 작겠죠. 그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노동을 할 때는 뭐야? 자신의 어떠한 이 객체와 주체가 서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내가 너네들을 가르칠 때 대충 하지 뭐. 이거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줬다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했으니까 나는 뭐 더 얘기할 거 있어? 그냥 한번 읽어줄게 뭐. 아유씨, 시간이 때우다 가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나도 읽어줘요.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 그것만 봐. 됐어. 문제 뭐 따로 만들 게 필요해? 뭐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이 학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노동이죠. 그런데 너네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 대상이라고 봤을 때 대충 하게 되면 내가 객체를 내 주체 속에 나타내는 게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자기 대상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객체인 너희들도 이 주체 속에 잘 드러나지가 않겠죠. 그럼 우리들은 서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이거 만들면서 했습니다. 나의 노동은 어떠한 형태일까? 목수가 멋진 의자를 만드는 것, 학원 강사가 멋진 학생을 만드는 것,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 해겔의 노동관. 주체는 노동을 통해서 객체의 의도, 목적, 마음을 담고 객체는 주체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나 좀 받아들여줘. 제발. 다음. 자기 대상화한 만큼 인간은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 그런데 해겔은 노동의 산물이 주체의 소유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체와는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물론 소유는 나의 것이에요. 내 노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있잖아, 조각가예요. 내가 아주 아름다운 이 관음보살을 조각한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만든 그 관음보살은 관음보살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다시, 내가 너무 종교적으로 편향되니? 내가 만약에 있잖아, 예수님의 어떠한 석상을 막 돌로 만들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니? 그건 아니죠.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해겔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주체하고 객체가 통일되는, 통합되는 과정은 맞는데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게 헤겔이 생각하는 노동의 한계예요. 자, 그래서 노동산물이 주체와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노동산물이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의 한계입니다. 자, 다음,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자, 이제 세 번째죠.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 이 헤겔의 노동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노동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어가며 주체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수용하면서도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한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대요.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해서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라고 보았다. 자, 여기서 있잖아. 이것도 어렵죠, 말이. 자연을 가공한다라는 말은 아까 전에 예시를 통해서 이해됐죠? 나무를 통해서 의자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도 이해됐죠? 그쵸? 내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얘랑 나랑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기 실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알맞은 인간화가 된 자연이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인간화라는 말부터 봅시다. 화가 될 화자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뭐가? 자연물이.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은 알맞은이란 얘기예요. 자, 아까 전에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마르크스의 입장은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완벽하게 알맞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맞는 자연물을 인간에게 맞는 그 자연물로 완벽하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에게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인간적 형식, 그래서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의도, 목적, 욕구,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그래서 뭐야? 나무, 뿌리 박힌 나무, 저 산속에 있는 진흙, 이런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주체의 욕구나 목적을 노동을 통해서 객체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를 주체가 생각한 인간적인 형식으로 변화한다.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서 구체적 노동산물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체의 욕구나 목적은 객체에 담겨져 있고요. 물질화가 되었다. 아까 얘기는 뭐야? 그냥 나무예요. 산속에 있는 나무. 그것이 뭐가 된 거다? 인간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서 의자라고 하는 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노동산물이 된다. 나무의자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이러한 의자를 만들었구나. 이러한 도자기를 만들었구나. 이러한 학생을 만들었구나. 거기 속에서 뭐야?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노동의 의미, 첫 번째는 뭐야? 인간의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노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병렬 구조죠.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자기 능력 개발할 수 있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노동의 의미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그렇지만은 주객 통일의 한계가 있어. 근데 그것은 개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객 통일의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이때 역설은 역설법이 아니라 힘주어 말함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